최근에 실기에 내기 시작을 했어요. 213페이지, 213페이지. 자, 요거는 우리 업무용 승용차 개 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중요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의제 나왔죠. 뭐 사람 돌아버리겠어요. 그죠? 얘는 넌 또 뭐냐? 자, 얘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했던 즉시삼각 의제는 회사가 감가상각 자산 잡아야 될 걸 비용 잡으면 했죠. 감가상각 자산을 잡고 우리가 즉시 삼각한 것을 보겠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감가상각 의제는 뭐냐면 회사가 실제로 감가상각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세법에서는 감가상각한 것으로 봐가지고 강제로 송금산 시켜버려요. 자, 무슨 말인지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죠. 이거 무시하시고 일단 얘부터. 여기요. 자, 취득 원가는 900원. 정액법이고요. N은 내용연수예요, 내용연수. 내용연수는 3년 1기 5월 7일 날 해당 자산을 취득했다가 가정. 자, 뭐냐면은요. 그 여러분들 세액 감면 있죠? 이건 좀 알고 계시긴 해야 돼요. 그 여러분들 세액 감면하고 세액 공제는 어차피 세금을 줄여주는 건 똑같죠? 세액 감면하고 세액 공제. 근데 세액 감면은 뭐냐면 세액 감면은 어떤 소득이 있으면 빼주는 게 세액 감면이에요. 소득이 있을 때 빼주는 거. 또 세액 공제는 지출했을 때 빼주는 거. 국가가 장려하는 지출을 하면 빼주는 게 세액 공제고요. 세액 감면은 국가가 장려하는 대표적 중소기업. 그렇죠? 그래서 어떤 소득이 있으면 빼주는 걸 우리가 세액 감면이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출도 안 했는데 감면해주는, 깎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금을. 그러면 우리가 세액을 감면받는 회사가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보실게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기서 보실게요. 자, 보시면. 자, 우리 회사는 1기하고 2기 때 감면을 100% 받는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100%. 그러면 1기하고 2기 때 어차피 세금 안 내겠죠, 여러분들? 그럼 세금 안 내면 아까 우리가 감가상각은 결산조정사항이었죠? 그럼 결산조정사항은 내가 비용을 먹을 수 있는 시기를 선택할 수 있죠. 장부에 적어가지고. 그럼 여러분들이 결산조정사항이라는 걸 아신다면 세액을 감면받는 연도에 어차피 세금 100% 안 내, 세액을 100% 감면받으면 어차피 세금 안 내죠? 근데 이때 감가상각비 적어요, 안 적어요? 적으면 안 되는데? 왜냐면 우리가 적으면은 여러분 송금 먹게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송금 먹을 금액이 준다라고 했었죠. 맞죠? 어차피 900은 끝까지 가면 송금 다 돌아가잖아,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그래서 세액 감면을 받는 연도에는 한도에 미달하게 적거나 100% 받으면 거의 안 적는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회사가 여기 1기하고 2기 때 어차피 다 감면도 받고 100% 세금 안 내고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감가상각은 결산조정사항이니까 끝까지 가면 나 900원 송금 받을 수 있는데 못하러 요 연도에 적냐? 해서 1기, 2기 때 안 적었어. 알죠? 그리고 3기서부터 이제 감면 안 받는데요. 했죠? 감면은 늘상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3기 때 300, 300, 300이 적은 거예요. 알죠? 이때는 감면 안 받아서 이익이 좀 날 것 같아가지고요. 하셨죠? 그러면 세법은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뭐 지출해서 공제 준 것도 아니고 너 소득이 있다고 빼준 건데 이 소득이 있다고 빼줬는데 이때 세금도 안 냈지. 그리고 나중에 한도까지 다 적어가지고 세금이 또 줄겠죠. 300원씩이요. 인정받으면. 그러면 1기, 2기 때 꽝 먹었죠. 꽝. 세금을 깎아가지고 감면받아가지고 그만큼 세금 안 내고. 맞죠? 그리고 그 다음에 3기서부터 우리가 송금으로 인정받아 세금이 줄잖아요. 맞죠? 이런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는 맞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세액 감면 받는 연도 있죠. 연도에 회사가 한도에 미달하게 적거나 아니면은 안 적을 거란 말이에요. 맞죠? 어차피 다 적어봤자 그만큼 나중에 송금 받을 금액이 줄어들어버리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냥 한도까지 먹여버려요.
강제상각이다라는 거 여기는 결론부터 말씀드린 강제상각 해버려요. 신고정상으로 바뀌어요. 그럼 여기 보실게요. 여기 일단 요거 무시하시고 어떻게 하냐면 그럼 우리가 1기 때 세법상 한도는 200이거든요. 왜냐면 월할상각 해야 돼서요. 저 밑에서 200 나와요. 월할상각 해야 되니까. 그러면 원래는 세모종 없죠. 원래는 한도에 미달하게 적었으니 세모종 없어요. 근데 2년도에 세금을 100% 감면받아서 꽉 먹었죠. 맞죠? 알은 못 주겠다라는 나중에 또 이렇게 세금을 줄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강제로 어떻게 하냐면 송금 산입시켜버릴 때 강제로 요거 명확하게 정답 만들어버려요. 이게 신고정상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송금 산입하고 그럼 자산을 안 깠지만 세법은 자산 까야 된다는 얘기죠, 200. 그래서 마이너스 유보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이렇게 하면 1기 때 세법에서 송금 얼마 먹여버렸어요? 그렇죠, 200 먹인 거예요. 맞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기 때에 안 적었어요. 회사가 어차피 나 감면받는데 왜 적어? 나중에 적으면 어차피 인정받을 건데. 그럼 세법이 3기 때 300, 이제 월화상각 안 되죠. 그럼 이때도 강제로 300까지 먹여버려요. 송금산이. 근데 강제상각이에요, 이거. 그럼 이렇게 하면 2기 때 송금 얼마 먹었어요? 300이죠. 왜냐하면 회사 안 적었지만 강제로 송금 산입했잖아요. 처먹어 300 이렇게. 여러분들 처먹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비용 처먹는데 좀 감도 잡으세요. 설명 계속 드리면 좀 감이 잡히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기 때 이제 회사가 300 적었고 아직 세법상 보시면 그럼 세법은 끝까지 가면 비용이 900 인정이죠, 송금. 그럼 1기 때 200 인정해 줬으니까 여기 죄송해요. 자, 여기 2기 때 아직 송금으로 돌아가지 않은 게 700. 그 다음에 요때 300 먹였으니까 2기까지 500 먹였죠. 그럼 아직 못 돌아간 게 400. 오케이? 그 다음에 3기 때는 한도 300이죠. 그럼 3기 때는 여러분들 얼마 송금 먹였어요? 얼마 송금 인정받았어요? 3기 때. 300. 그죠? 그러면 이제 송금으로 우리가 3기까지 인정해 준 건 총 800이죠. 그럼 아직 송금으로 돌아가지 못한 게 얼마 있어요? 100 있죠? 100. 그러면 이제 세법은 송금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금액 100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4기 때 한도 얼마일까요? 100이에요. 송금으로 돌아가지 않은 금액이 100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100밖에 안 남았으니까 4기 때는 한도가 300이 아니라 100인 거예요. 되세요? 그럼 이때는 송금, 불산입, 유보. 했죠? 그럼 이제 송금으로 안 돌아간 금액은 없죠? 맞죠? 없죠? 그럼 5기 때 한도 얼마일까요? 세법상. 그렇죠. 0이에요, 0. 송금으로 돌아가지 않은 금액 없으니까 이제 송금될 수 있는 금액은 0. 그렇죠? 송금, 불산입, 유보. 이렇게 되니까 세금을 4기하고 3기, 4기, 5기 때는 한도까지 적어가지고 인정을 받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4기 때 송금, 불산입 200이니까 이때 세금 더 내겠지, 200만큼. 이해되세요? 그 다음 이때도 송금, 불산이 300 했으니까 세금 더 내겠죠? 이해되세요? 그럼 여러분 이때 송금 산입 됐잖아요, 선생님. 어차피 감면 받으니까 세금 안 내는데 송금 산입 돼봤자 어차피 세금 안 내는 거 똑같아요. 대신에 나중에 한도까지 적어가지고 송금을 인정을 다 받으려고 했던 계획을 막았죠. 이해되세요? 요거를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요 감가상각 의제는 우리가 이렇게 세액을 감면받는 연도에 한도에 미달하게 적으면 나중에 그만큼 송금을 더 인정받으려고 하는 걸 막는 강제상각 제도예요. 강제로 먹여버리면 그만큼 송금될 수 있는 금액이 계속 줄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를 한다라는 걸 꼭 외우셔야 돼요. 요거 이게 업무용 승용차 내일 할 거에 필요해요. 아시죠? 자, 그럼 숙제 내고 좀 마칠게요. 말 문제. 자, 어디로 가주시냐면 195 접대비 어저께 했었나요? 제가 숙제? 안 했었어요? 195페이지. 일단 끄고